이 만성염증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게 근육이죠. 구독자분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의학박사입니다. 저는 박민수 박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굉장히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사실 올바른 정보를 이제 선별하고 채택하는 데서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채널을 하나의 또 진료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떠나서 또 하나의 이제 커다란 진료실에서 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진료실에서 하는 이야기는 의사와의 소통인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건강에 관련된 데 도움이 되려면 우리 환자분들, 국민분들이 건강에 관련된 올바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팁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을 때 더 진료관계, 의사-환자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커다란 진료실, 열린 진료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 채널 그리고 책들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비해서 좀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짬날 때마다 뭐 테니스라든지 골프 연습이라든지 달리기라든지 걷기라든지 그런 것도 하려고 생각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BMW라고 그러죠. 버스, 메트로, 워커, 대중교통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도 제가 4종 운동 세트를 만들어서 틈날 때마다 이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운동을 이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 때 이 건감소증이 있으신 분들이 나중에 면역력 저하에 빠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근육을 늘리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면서 혈액을 순환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동 자체가 면역력의 어떤 균형이라든지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과 면역은 거의 뭐 같은 동의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또 근육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중요성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장내에서 충분한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가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면 숏체인 패티애시드라고 하는 단세지방산이라고 하는 유익물질을 만들어내고 되는데, 이 유익물질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영양소가 근육으로 잘 들어가게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면역력의 대명사로 볼 수가 있죠.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면역력이 좋은 사람이 근육이 더 풍부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동일시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 이제 근육이 풍부하신 분들은 이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대표적인 또 항염증 물질이 있거든요.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면역력을 감소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환경적 요건, 건강적 상태가 만성염증입니다. 급성염증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좋은 염증, 회복염증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만성염증은 24시간 365일 우리 몸속에 내재되고 있으면서 서서히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망가뜨리는 건강의 주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만성염증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게 근육이죠. 우리 근육은 우리 몸에 그냥 붙어 있고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니까, 근육에서 끊임없이 마이오카인이 나오면서 이런 어떤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근육이 풍부하게 되면 면역력이 높아진다. 또 반면에 면역력이 나빠져서 우리 몸의 신체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소화흡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혈관의 염증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근육도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풍부한 사람은 면역력이 높아지고, 다시 이야기해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근감소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제가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의 운동화, 생활 자체를 운동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충분한 양을 걷고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운동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료실 4종 운동, 제가 1시간마다 한 번씩 하는 운동이 손트기 잼잼, 목 스트레칭, 그 다음에 지금 잘 보이시지 않을 건데 발끝을 이렇게 돌리는 발끝, 그러니까 이거는 제2의 심장인 종아리를 도와준 거예요. 발목 스트레칭.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손허벅지 운동, 그래서 스쿼팅을 보완한 건데, 이런 4종 운동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생활의 운동화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운동의 생활화가 중요합니다. 땀나고 숨찬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배출이 되게 되고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거든요. 근데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운동은 즐겁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한 번에 몰아서 과도하게 운동을 해야 되겠다. 아, 내가 이번 주에 운동을 못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번 한 번 할 때 뭐 1시간, 2시간 체력이 떨어지더라도 하겠다. 오히려 이제 그런 운동은 독소가 될 수가 있고 부상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고 활성산소를 지나치게 많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즐겁게 운동을 하되 자기 체력 한도 내에서 운동 끝나고 났을 때 너무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그 다음에 여기저기 아파서 그 다음날 회복되지 않는 정도의 운동은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운동량들을 잘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는 똑같은 강도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심폐 기능이 챌린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걸었다가 천천히 스트레칭 했다가 전속력으로 달려봤다가 그것을 이제 인터벌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운동의 어떤 강도와 지속시간 그 다음에 반복 횟수 이런 것들을 약간 변형을 주면서 우리 몸에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년층 이후에는 자기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몸을 움직이는 구기 운동 같은 경우들 뭐 테니스라든지 뭐 농구라든지 뭐 그런 어떤 다양한 이제 배드민턴이나 탁구라든지 그러면서 그런 어떤 민첩성, 그다음에 순발력 균형한 걸 키울 수 있는 그런 운동 한 가지는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지 중년 이후에 건강암소증이나 치매 등의 그런 노령화 질환을 막는 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은 너무 강박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걷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걷기는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운동법 이자 활동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만보를 꼭 채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보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완전히 확립된 개념은 아닌 거고요. 만보를 채우려다가 만보를 못 채우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만보를 채우기 위해서 좀 무리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하루 7,000보 정도 이상만 걸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 그래서 하루 7,000보 걷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만보를 걷는다 7,000보를 걷는다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게 걷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걷기 자체가 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걷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바른 자세를 취하지 않고 그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달걀 지듯이 이렇게 양손을 쥐고 그 다음에 어깨 어떤 좌우 폭이 굉장히 같도록 하고 골반도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걸으실 때 자기 이제 발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자, 발 뒤꿈치가 닿고 가운데 닿고 앞쪽이 닿고 그래서 나중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지지대 세워놓고 한번 찍어보면서 자기 뒤에서 한번 찍어보십시오. 그래서 계란 구르듯이 바르게 걷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바르게 걸어줘야지 우리가 관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관절염이 심해지면 이게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절이 떨어지게 되면 근육이 줄어들게 되죠. 활동량이 줄어들게 돼서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있고요. 관절염 자체가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게 또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 못지않게 바르게 걷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연구 결과들에서 7,000보 정도 이상만 걸으면 하루에 뭐 30분에서 40분 정도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만보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이 다양한 연구 결과들에서 7,000보 이상 정도 걸으면 하루에 필요 활동량을 어느 정도 채웠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7,000보 정도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3회 정도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건 달리기라든지 근력 운동은 뭐 상체 근육은 잇몸 일으키기 아니면 이거 팔 근육 같은 경우는 뭐 턱걸이라든지 하체 근육은 달리기, 뭐 스쿼팅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비중을 좀 맞춰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을 때는 유산소 운동이 조금 많아도 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40대 지나면 유산소와 근력 운동의 비중을 거의 비슷하게 하든지 근력 운동은 좀 더 이제 많이 뭐 6대4 정도로 해주는 그런 나이에 맞는 선택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